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대학생활 중에 공기업 합격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현재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를 10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고 현재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세월 속에서 800여 명의 합격생을 배출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배출의 동기는 무엇보다도 모든 수강생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관심과 집중이 곁들여져서 800여 명의 합격생이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학생활 중 이 얘기는 현재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생들이 공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고 졸업 후에 준비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 여러 가지라고 얘기한다면 구체적으로 1차 서류 전형에서 스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또한 자기소개서에 사례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저는 5가지를 모았습니다. 하나는 대학 입학 후 공기업을 타겟한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 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더불어서 공기업 합격을 위한 갖춰야 될 사항들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합격을 위한 효율성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공기업 합격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의지력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실 의지력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의지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끈기입니다. 자, 끈기 있는 사람은 어떤 또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느냐면 꾸준함이라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이 꾸준함이라는 부분은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그 바탕이 아주 중요하게 기반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이러한 성실성은 책임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까지 나름대로의 1차 서류 전형을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4학년 때 합격에 이르는 그러한 필기 능력까지 갖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언제 시작할 것이고, 또한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를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로 대학 입학 후 공기업을 타깃한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기업의 합격을 위한 정보 수집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정보 수집에는 공기업 전문가 또는 공기업을 합격한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선배들을 찾아서 정보를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선배들하고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배가 어떻게 공기업에 합격했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효율성 있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스스로 수용해야지, 선배 이야기를 100% 수용하다 보면, 자, 선배와 같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인을 통해서입니다. 자, 주변에 보면은 사실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의 상시 채용, 그리고 대기업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취업
취준생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준생들이 두 가지의 시험에 올인하고 있죠. 하나는 공시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한 3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곳은 이제 공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도출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공기업 또한 충분히 합격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그 정보 또한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 수집이 충분하다면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 계획표는 1차 서류 전형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동영상 외적으로도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전형, 3차 면접을 위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서 서치하다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찾아서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다면 서류 전형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필기 시험을 위한 전공과 직업기초능력 평가는 언제 시작할 것인지. 자, 대학교 1학년 때 시작해야 될 것인지 대학교 2학년 때 시작해야 될 것인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여성분들이라면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아니면 2학년 1학기 때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군대를 지금 학기 중에 군대를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갔다 오시는 분 또한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갔다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갔다 왔다면 2학년 1학기 이전에 여러분들 군대 요즘에는 뭐 인터넷 세상입니다. 또한 군대에서도 핸드폰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또한 군대에서 필요한 자격증들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서부터는 공기업 시험을 위한 필기 전형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시는 것도 아주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1, 2학년 때까지는 공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던 분들, 자, 3학년 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더 구체적인 계획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사실 2010년까지만 해도 이 공기업이 공기업 자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또한 서울권의 대학생들의 전유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정보 공개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기업을 타겟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의 범람, 그래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기업을 타겟하기 이전에 공기업에 대한 정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수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필기를 3학년 때 준비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표를 작성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기서 전공과 직업기초능력은 기술직은 전공과 직업기초능력 평가만 준비를 하면 되겠지만 사무직 같은 경우는 상식 또한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좀 더 상식과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다른 동영상에서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3차 면접을 위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학 재학 중입니다. 그렇다면 3차 면접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1차 자기소개서 사례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교 공부를 넘어서 동아리에서부터 시작해 나가게 된다면 자기소개서의 사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3차 면접에서도 일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구체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위한 그리고 면접을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첫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맵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학생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 정진이겠죠. 학업 정진. 학업을 정진하고 나름 학점을 잘 받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어떤 덕목을 갖고 있냐면 성실성과 꾸준함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는 성실하고 또한 내 자신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그러한 성실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서로를 위한 자기소개 소재를 위한 또한 면접을 위한 부분들의 확립도 충분히 빠르게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학업을 넘어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교우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해봤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할 수 있다면 필수 하신다면 이것이 큰 소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아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성격 또한 어느 정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쪽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또한 등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아버지와의 등산, 아니면 부모님과의 등산,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소재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여행, 또한 친구들과의 여행, 이 또한 아주 좋은 소재들입니다. 자, 다음은 교환학생인데, 이 교환학생, 내가 3학년 때든 아니면 4학년 때든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만 있다면 이거는 우리 그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 모든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경험기술서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자신 있는 자기소개서 글을 쓰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은 3차 면접에서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학기 중에 공모전, 이거는 새로운 도전이죠. 또한 창의적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공모전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의 사람들이 나는 이 기업을 꼭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기업이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2번 기업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서치를 해서 기업 서포터즈를 해보는 것도 그 기업을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나간다면 현재는 모든 기업에서 정규 채용보다 인턴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몇 배수를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인턴도 2개월짜리든 5개월짜리든 6개월짜리든 해봄으로써 좋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교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학교 생활 왜 중요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했듯이 학업 정진, 이로 인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꾸준함이라는 부분이 바탕이 돼서 이룰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기 전형을 준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작은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위한 생활은 공기업 필기 전형의 그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또한 팀 프로젝트나 공모전 이런 구체적인 경험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활동들은 자기 자신의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동아리 활동이 어떤 관계로 발전될 수 있냐. 동아리 활동은 교우 관계를 좀 더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생들과 나름대로 교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일부의 학과들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전체 자기 동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타과의 교류를 좀 더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공기업에서도 이 교육관계를 상당히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 관계라는 것,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교육관계를 얻었다라면 충분히 우리 회사에서도 조직에 빠르게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기업 합격을 위한 갖춰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면접에서 기본과 원칙 그리고 용기와 절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합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기본과 원칙 속에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소양은 어떤 소양을 갖고 있는지, 정말 관계 속에서 먼저 인사를 잘하는지, 아니면 관계 속에서 상대편의 말을 경청을 잘하는지, 뭐 이러한 소양들이 결국은 공기업의 면접에 있어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소개할 수 있고, 또한 기본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미덕은 어떤 미덕을 갖고 있는지. 저는 미덕 중에 인터넷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변적 지혜가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미덕 중에 용기 그리고 절제를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용기가 없어서, 자, 용기가 뭡니까? 뭔가 분기탱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빠르게 시작하는 그러한 행동주의냐,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 결국은 공기업에 합격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은 마음 저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나는 어떤 절제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제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렇게 나타내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관계 속에서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 있는 사람 결국은 빠른 합격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양과 미덕을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소양을 갖고 있고 또한 어떤 미덕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우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덕목이 무엇인지, 자, 덕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면, 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이는 결국은 의지력을 기반으로 필기시험에서도 빠른 합격으로 이룰 수 있고, 마지막 공기업 면접에서 당당히 합격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합격을 위한 효율성 추구입니다. 1차 서류 전형을 위한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1차 서류 전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하기 위한 어떤 자격증들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면접관들한테 임팩트하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소재를 만드는 것 또한 뛰어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차에서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인성검사입니다. 인성검사, 일부의 기업에서는 보진 않지만 대다수의 기업에서 인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인성검사에서 탈락 유무를 가리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은 면접에서 참고 자료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탈락 유무를 가리는 기업에서는 내가 인성검사에서 통과를 해야지만 필기 전형, 더 나아가서는 면접 전형으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필기 전형을 위한 효율성 추구입니다. 2차 필기는 크게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에는 전공과 상식 그리고 논술까지 추가됩니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하나의 단일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공과 상식 논술은 나름대로 시간을 어느 정도 추구를 하면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실력이 상승될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 기초 능력을 아마 합격된 선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 5사람 이상이 돼야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직업 기초 능력을 공부를 안 해도 합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부를 했는데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기초 능력 때문에 사실 필기 전형에 합격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1년, 2년차, 3년차, 4년차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결국은 잘난 사람이 뒷짐짓고 합격에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2차 필기 전형을 위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방법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좀 더 빠른 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차 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2학년이라면 첫째, 책을 많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종이신문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3차 면접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3차 면접 한두 세 번은 분명히 떨어질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사실 제가 이제 흔히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번에 합격합니다. 단번에. 그러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부족한데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고민도 안 하고 무작정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요? 스스로 혼자 공부하기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문 집단의 내모를 맡기지 않는다면 조금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터디겠죠. 1차는 몰라도 2차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차는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3차에 면접 스터디를 많이 하는데 누가 누굴 가르칠 겁니까? 사실 한 번, 두 번 떨어진 사람이 가르친다? 근데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다행이겠지만 효율적이 아니다라면 나 또한 떨어지게 되는 지름길 아닐까요? 그래서 2차 필기 전형에는 스터디가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3차에서는 스터디를 저는 만약에 구하게 된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게 된다면 나 또한 작은 것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차 면접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좋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면 그냥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받으십시오. 외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이 조금 부족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것. 사실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 가서, 대구에 가서, 종로에 가서, 의정부에 가서, 광주에 가서 찾아다니는 상담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기업의 정부가 범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범람 속에 올바른 정부가 있는 반면에 올바르지 않은 정부도 존재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한두 번 속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분들은 일부 조금 의심이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발 의심 걷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전문가다 아니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게 된다면, 자, 그 지금 상담비를 받는 공기업 전문가들은 없다고 봅니다. 다 무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은 또 비대면 시대다 보니 줌 무료도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 이용 안 하십니까? 그 사람들도 못 믿겠습니까? 세상을 다 못 믿으실 겁니까? 아니요. 믿으셔야지. 여러분들이 3차 면접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능동적이고 낙관주의적인 부분이 아주 솔직담백하게 보여져서 합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지만 학기 중에 1차 서류 전형을 위한, 또한 1차 서류 전형의 자소서를 위한 그러한 준비들이 철저히 또한 계획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내가 공기업 합격 때까지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공기업을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좀 더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상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너무 좀 개괄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상이 있었다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대상이 없이 개괄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공기업 단번에 합격하기, 죄송합니다. 에너지발전 공기업 단번에 합격하기 에단합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홈페이지 석세스 취업학원 홈페이지 success잡co.kr로 문의를 주셔도, 그러면 줌이든 아니면 전화 상담이든 아니면 대면 상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대학 과정 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